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십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십성만 알아도 사주풀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거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과 겁재 영상을 따로따로 찍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비견과 겁재를 비교해서 알아보면 차이점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견과 겁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과 겁재는요, 나,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비견, 겁재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하고요.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합니다. 비견, 겁재는 육친으로, 채로는요, 형제, 자매를 나타내고요. 친구나 동료, 경쟁자, 동업자, 협업자를 나타냅니다. 비견과 겁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이고 음양도 같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고요. 나와 에너지나 힘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비견은 견줄 비자에 어깨 견자를 써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견준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견주는 사람이니까 조건이 대등하고요. 공평한 경쟁이나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입니다. 겁재는 나와 오행은 같지만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달라서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보다 센 놈이고 나보다 성능이 강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이 나보다 높은 것이 겁재입니다. 겁재는 겁탈 겁자에 재물, 재자를 써서 재물을 분탈하는 것이 겁재입니다. 공평한 경쟁이나 선의의 경쟁보다는 대결 구도이고 약육강식의 모습이 있는 것이 겁재입니다. 사주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성격적으로는 급해지고요. 경쟁의 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급해집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있고요. 특히 겁재가 있으면 호승심이나 투쟁심이 더 커집니다. 비겁이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존감도 강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뚝심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원국에 있을 때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운으로 비견 겁재가 들어와도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도 급해지고 호승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견 겁재가 사주 원국에 있을 때 천간의 비견 겁재와 지지의 비견 겁재가 다른데요. 천간의 비견 겁재가 있으면 경쟁, 동업, 협업의 코드가 되고요.
지지로 비견 겁재가 있으면 지지에 있을 때는 나의 근, 뿌리, 힘이 되어줍니다. 내 사주 원국에 비견 겁재가 있을 때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풀이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내 사주 원국에 비견이 있을 때를 먼저 알아볼게요.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만세력 어플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간목일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사주 원국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비견 겁재가 있는 거고요. 만세력 어플에 비견 겁재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만세력 어플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비견인데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라면 영간에 여기죠. 간목이 있을 때 연간에 비견이 있으면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나 협업자가 될 수도 있죠. 나의 경쟁자가 될 사람인지 나의 협업이나 동업자가 될 사람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파악이 빠르고요. 연간은 첫인상도 되거든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부침성이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간은 초년이 되죠? 초년에 나와 코드가 비슷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해외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간은 국가와 해외의 자리니까 내 경쟁자가 국가와 해외의 자리에 있는 거겠죠? 능력이 있는 경쟁자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나도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사주 원국 월간에 비견이 있으면 월간은 청년기가 되죠? 20대에서 40대, 20대에서 40대의 경쟁이 심하겠죠? 그리고 월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남녀공이 결혼이 늦어지는 인자가 됩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 재성과 여자분들에게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 관성이 들어오면 금묘하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비겁이 1순위가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죠. 그래서 월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남녀공이 결혼이 늦어지는 인자가 됩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시간은 자식궁이기도 하고 나보다 후배, 아랫사람, 내가 아끼고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는 시간에 있는 비견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있는 간목 입장에서는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식궁이자 나의 노년이 되죠. 자식이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자식일 수가 있고 나의 노년에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있겠죠. 내 사주 원국 연지에 비견이 있을 때 비견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이니까 인목이 되겠죠. 지지에 있는 비견은 나의 뿌리, 근이 되어주죠. 연지는 국가, 해외의 자리고 조부모님의 자리니까 국가, 해외, 조부모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겠죠. 조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상속해준다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할 수도 있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나의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초년에 해외 이민을 갔다면 나의 뿌리가 해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겠죠?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걸록격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나에게 자립심과 뚝심을 물려주신 거죠. 내가 자립심과 뚝심을 가지고 자수성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걸록이라는 것은 관리의 봉급을 나타내고 복록을 의미합니다. 월급의 개념이죠. 걸록격들은 여자분들도 커리어 우먼이 많고 자립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갑이는 간여지동 일주죠. 간여지동 일주가 어떤 일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갑인일주, 을묘일주, 병우일주, 정사일주, 무토는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토는 기축일주, 기미일주, 경금은 경신일주가 있죠. 신금은 유금일주, 임자일주, 개해일주가 있죠. 여기서 병우일주와 임자일주는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일주가 되는데요. 양인일주는 좀 이따 겁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간여지동일주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신감도 강하고 나의 뿔이 근 힘이 있는 거니까 추진력 있게 어떤 일을 해도 뚝심을 가지고 잘 밀어붙여서 할 수 있고 간여지동 일주는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비슷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포커페이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도 필요한데요. 간여지동 일주는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간여지동 일주는 남녀공이 배우자의 복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남자분들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지, 비견,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비견, 겁재는 재성을 극하죠. 여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좀 심하면 여자를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여자가 간여지동 일주면 직업은 관성을 대항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이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과 경제적인 이유가 많죠. 그런데 지지로 나의 뿌리가 있으니까 자신감도 있고 남자에게 기대려는 것보다는 자립심도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다 힘들면 나 너 없이도 잘 산다 해서 결혼 생활에는 불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자분들은 운으로 비견, 걸록의 운이 운으로 들어오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지로 비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친구처럼, 때로는 룸메이트처럼 지내면 결혼 생활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지에 비견이 있으면 내가 노년에도 뿌리가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일지 비견이 있으면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나와 코드가 잘 안 맞는다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지, 비견, 걸록이 있으면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지에 비견이 있으면 내가 노년에도 뿌리가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다음은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병활관이라면 겁재는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이 겁재이니까 정화가 되겠죠? 사주 원국에 연간에 겁재가 있으면 겁재는 나와는 에너지가 다르고 나보다 성능이 좋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겁재인데요. 연간에 겁재가 있으면 그런 경쟁자가 있다는 거겠죠? 연간은 국가, 해외의 자리니까 능력이 뛰어난 경쟁자겠죠? 겁재를 이기려면 내가 비견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내가 겁재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 발전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간은 시기적으로는 초년이 되죠? 태어나서 20살 전까지인데 이 시기는 학창 시절로 공부를 하는 시기이죠. 겁재가 있는데 공부를 한다라면 어떤 모습이냐면 겁재가 있으면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내가 경쟁자에게 지기 싫어서 경쟁자를 이기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겁재가 있으면 공부를 할 때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월간에 겁재가 있으면 월간은 부모, 형제가 겁재의 모습인 거죠. 내가 많이 베풀어야 하고요. 월간에 겁재가 있으면 경쟁을 해도 내가 불리한 느낌이고 동업을 해도 동업자가 나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라서 왠지 내가 손해를 보는 불리한 느낌이긴 하지만 내가 겁재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나의 발전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겁재가 있으면 자식을 키울 때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 유학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다면 교육비나 이런 걸로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노년이 되니까 내가 노년에도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등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지에 겁재가 있으면 일간과 음양이 다르니까 오화가 되겠죠? 지지의 겁재는 경쟁의 코드도 되지만 천간의 겁재와 지지의 겁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지의 겁재는 나의 뿌리, 근이 된다는 거죠. 연지에 겁재가 있으면 연지는 초년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고집, 독립심이 강하고요. 의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겁재와 비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견은 선의의 경쟁이고 공평한 경쟁이죠. 겁재는 뺏고 뺏기는 약육, 강식의 모습이고 대결을 하는 모습이라서 겁재가 경쟁심이 더 강합니다. 조부모님이나 나의 초년, 내 어릴 적 환경이 겁재적인 환경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음간은 겁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에 월지가 사화가 있으면 음간은 겁재라고 하는데 양간의 겁재는 볕 양자에 칼인을 써서 양간의 겁재라고 해서 양인이라고 합니다. 명리에서는 겁재를 도둑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양간의 겁재는 칼든 강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세고 재물을 분탈하는 기운이 강한 것이 양간의 겁재입니다. 월지에 양인이 있으면 양인격이라고 하는데요. 뺏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정으로는 겁재보다 더 호승심이 크고 투쟁심, 투기심, 욕심이 강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뜻은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양인격이기도 합니다. 양인격들은 내 힘, 파워가 크니까 크게 벌었다, 크게 망하기도 하고요. 삶이 롤러 코스터 같을 수 있습니다. 양인격들은 배신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아군이라 생각되는 사람, 내 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리가 있는 것이 양인격입니다.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병호는 양인이죠. 양인일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병우일주가 있고 하토동법으로 무토도 병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무일주도 양인일주가 됩니다. 그리고 임자일주가 있죠. 양인일주는 나의 뿌리가 있어서 배기량이 높고 힘이 강하죠. 근성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특히 3대 고집이라고 해서
임자일주, 양인일주는 아니지만 을묘일주, 신유일주, 고집이 강한 일주입니다. 자신감도 있고 압력성, 프로 기질도 있고 나의 연장이나 무기로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자기 일이 잘 어울리는 것이 양인일주입니다. 일지는 내 몸도 되죠? 중년에 내 몸에 칼댈 일이 있겠다. 수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양인일주, 병호일주다라고 하면 배우자 궁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배우자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간여지동일주는 배우자 보기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집이 있고 독단적이고 주도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으면 부부 사이가 동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로 유지하시면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도 일지 겁재를 깔고 있으면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일지 비견은 나와 가치관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는데 겁재는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코드가 잘 맞지 않아도 잘 어울리고요. 비견보다 대인관계의 폭이 더 넓습니다. 시지에 겁재가 있으면 노년에도 돈이 나갈 일이 많고요. 시지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내가 믿었던 사람, 후배나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시지에 겁재가 있으면 비겁은 재성을 극하죠. 재성은 내 몸도 됩니다. 내가 노년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시지는 자식 공도 되니까 자식이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겁재와 비견을 비교해서 알아보았고요. 천간에 비겁이 있을 때, 그리고 지지에 비겁이 있을 때, 연월일시에 있을 때 달라지는 사주풀이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